안녕하세요. 어린이 조선일보 김서영 기자입니다. 이번 NI 4면은요. 배추인 나비, 신부나비, 나비박사 석주명이 지은 나비 이름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면을 보시면 4마리의 알록달록한 나비들이 보이죠? 그래서 왜 이 나비들에게 이런 이름이 붙여졌을지 본문을 읽어보면서 파악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문단입니다. 무언가에 푹 빠져 그것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싶은 감정을 느껴본 적 있나요? 그런 감정에 휩싸이면 어느새 그 대상에 대해 공부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박사라는 칭호를 얻게 될지도 몰라요. 나비에 푹 빠져 평생을 바친 나비 박사도 있답니다. 바로 석주명 선생님이죠. 라는 내용인데요. 첫 번째 문단 내용을 정리하면 우리가 어떤 분야에 푹 빠져서 그것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모르는 게 없으면 다른 사람들이 박사라고 부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나비 박사로 불리는 사람은 석주명 선생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분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주명 선생은 42년 동안 75만 마리가 넘는 나비를 채집했어요. 최근 일본 규슈대가 석주명 선생이 수집한 나비 표본 일부를 소장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어요. 현재 우리가 아는 한국 나비 이름들은 대부분 석주명 선생이 지었는데요. 석주명 선생이 지은 나비 이름 중엔 재미난 것이 많답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문단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요. 석주명 선생이 42년 동안 75만 마리가 넘는 나비를 채집해왔다라는 것과 그 나비를 채집한 것 중에 일부를 일본의 어떤 대학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까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석주명 선생은 어떤 분인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주명 선생은요, 일제강점기와 해방 후 대한민국에서 활동한 나비 연구자입니다. 나비 연구에 한평생을 바친 인물로 가장 유명하고요. 과거 일본 학자들이 연구한 대한민국 나비에 대한 오류도 바로 잡았다고 해요. 현재 대한민국에서 서식하는 나비들의 한국 명칭은 모두 석주명 선생이 지어준 이름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문단 살펴볼 텐데요. 마지막 문단에서는 석주명 선생님이 지어주신 나비들의 이름이 나오고 왜 그런 이름을 지었는지도 이유가 나오니까요.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해서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3문단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지은 이름 중 배추 흰나비는 나비가 애벌레 시절에 배추를 먹는 모습을 보고 붙인 이름이에요. 또 어린이들의 장신구 중 하나인 부전을 닮아서 부전나비가 된 나비도 있답니다. 부전나비는 몸집이 작고 귀여워서 마치 장식품같이 예쁜 생김새를 가졌는데요. 신부나비의 경우 나비가 마치 천주교 신부의 예복을 입은 듯한 문양을 하고 있어서 신부나비라는 이름이 생겼어요. 각심의 노랑나비는 날개를 활짝 펴고 꽃에 앉아있는 모습이 연지 곤지를 찢고 소매자락에 얼굴을 가린 수줍은 옛 신부의 고운 자태를 떠올린다며 붙여진 이름이랍니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3문단의 내용을 우리가 같이 이미지를 통해서 비교해보면 더 재밌을 것 같은데요. 먼저 배추흰나비 같은 경우는 배추흰나비가 된 이유가 이제 애벌레 시절에 배추를 이제 먹는 모습을 보고 배추흰나비가 된 거죠. 그래서 애벌레 모습이 나옵니다. 다음은요, 부전나비인데요. 부전나비는 옆에 이제 아이들이 갖고 노는 그런 장식품인 부전과도 굉장히 비슷한 생김새를 가져서 부전나비가 되었죠. 그 다음은요, 신부나비인데요. 신부나비는 이제 그 신부나비의 색상과 생김새가 마치 신부들이 입는 옷과 비슷해서 신부나비가 된 것이고, 마지막으로 각시맨 노랑나비의 경우 연지 곤지를 찍은 수줍은 신부의 모습과 닮아서 이렇게 각시라는 이름이 붙이게 된 것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사진들을 보고 정말 닮았다고 느끼는지 아니면 좀 더 닮은 것 같은 다른 대상이 있다면 그걸 한번 찾아보고 또 여러분만의 이름을 붙여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문해력 쑥쑥 3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1번 문제인데요. 석주명 선생은 42년 동안 몇만 마리가 넘는 나비를 채집했나요? 라는 내용인데요. 이것은 두 번째 문단 첫 번째 줄에 나옵니다. 네, 석주명 선생은 42년 동안 75만 마리가 넘는 나비를 채집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두 번째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주명 선생이 지은 나비 이름 하나를 골라 그 이름이 붙은 이유를 기사에서 찾아 설명해 보라는 내용이죠. 이거는 우리가 함께 읽은 3문단에 여러 나비들이 있었죠. 4마리의 나비가 있었는데 그 중에 여러분이 가장 닮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나비라든가 가장 이름을 좀 잘 붙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나비 이름 하나를 골라서 그 이유도 같이 적어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3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번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야의 박사로 불리고 싶나요? 이를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여러분의 생각을 적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어떤 분야의 박사, 꼭 나비가 아니어도 좋고요. 마치 박사면 굉장히 뭔가 대단한 걸 연구해야 될 것 같고, 막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에 관련해서는 내가 모르는 게 없는 박사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스포츠, 배우, 운동선수, 과학, 음악, 애니메이션, 세계사나 한국사, 문학, 소설, 아니면 음식도 좋아요. 떡볶이 박사, 아니면 돈가스 박사, 그래서 경양식 돈가스도 있고, 일본식 돈가스도 있고 되게 많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모조리 다 섭렵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라면, 라면도 불닭볶음면도 있고요. 신라면도 있고요. 진라면도 있고요. 되게 다양한 라면들이 있잖아요. 그것에 관한 박사가 되고 싶다라고 하나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것에 대한 박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도 같이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의 경우를 예를 들어드리면 저는 이제 KBO, 네, 우리나라 프로야구죠. 네, 10개 구단 중에 한 구단의 팀입니다. 바로 키움 히어로즈인데요. 키움 히어로즈는 2008년 3월 24일 창단한 한국 프로야구 구단 중 하나이고요. 네, 연고지는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입니다. 그래서 마스코트는 턱돌이죠. 턱돌이의 생긴새를 보시면 왜 이름이 턱돌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키움 히어로즈에 자랑하면 굉장히 이제 젊은 선수들도 많고요. 잘하는 선수들도 많고, 그래서 이정우 선수나 김혜성 선수와 같은 그런 뛰어난 타자들은 메이저리그에 가서도 활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특이사항은 아직 우승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10개 구단 중에 유일하게 우승하지 못한 구단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우승할 수도 있는 거고요. 내년에 할 수도 있고요. 10년 뒤에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첫 우승의 순간을 함께 느낄 수 있다는 그런 엄청난 메리트가 있는 팀이죠. 그래서 저는 키움 히어로즈라는 구단의 박사가 되기 위해서 매일 야구 경기도 챙겨보고요. 야구와 관련된 영상들이라든가 타자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경기장에 올라가는지, 그리고 투수의 구조는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분야의 박사가 되고 싶은지,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는지 저처럼 같이 공유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NI 4면 해설 강의였습니다.